제 개인적인 질문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다 냈고요. 원래 드디어 받는 상황이 됐어요. 국민연금 받으시면 안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연기하셔야 됩니다. 당장 전화하셔가지고 연기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20대예요. 국민연금 드는 게 나아요? 안 드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방송에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20, 30대 제가 지금까지 출연했던 방송하고 분위기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네. 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네. 연금바사 상담센터의 그 소장으로 계시는 대표라 그래야 되겠죠? 네, 이영주 박사님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연금 1등 네. 이영주입니다. 박사는 아니고요. 제가 네.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기는?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금 학과가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현장 박사. 그럼 김경록 박사님은 어떻게 되세요? 김경록 박사님은 저희 학교 서강대학교 선배이시고요. 예. 네, 우리 경록이 선배님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박사까지 가셨지만 예. 저는 뭐 그냥 실무적으로 예. 하려고 박사학위, 석사학위는 안 했고요. 그러면 연금 박사라는 건 이거는 사칭이 되겠네? 뭐 그래서 좋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와 붙어도 네,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관한 연금에 대해서는 다 네. 최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새해가 되면 뭐 내는 돈의 액수가 변화가 있고 뭐가 또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뭐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예, 받는 수령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개혁이 됐으면 네. 현재 뭐 여당 아니나 야당 아니나 다 소득 대체율, 연금 받는 금액을 현행 유지하거나 다시 올려주자라는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제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맞죠. 그래서 지금 41.5%로 오히려 소득 대체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는 입장에서는 적게 내니까 좋은 거고 네. 받는 입장에서도 뭐 크게 무리는 없지만 기금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다 냈고요. 네. 원래 드디어 1월부로 이제 제가 받는 상황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138만 네. 원을 준대요. 신고를 했는데 네. 반밖에 안 준대. 네. 소득이 있어서. 아, 그것 때문에 일은 계속 하는 거야. 아마 그럼 제가 보기에 지금 그 130여만 원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이미 감액된 금액입니다. 아니요. 감액해서 77만 원 준대요. 그거 봐요.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나는 한 140만 원이 국민연금 책정된 금액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도 월 소득이 좀 적지 않으시잖아요.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298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대략 월 한 700에서 8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절반이래요. 그래서 70만 원 받으시는 건데 네. 자, 그럼 내가 70만 원이라도 받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죠? 그 70만 원 연간 7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2하면 한 8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됩니다. 그럼 또 50%또 내야 되네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연금소득 공제되는 거 일부를 제외하고 제가 보기에는 실수령액은 한 50에서 60만 원대. 네. 이런 경우에는 네. 국민연금 받으시면 안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연기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5년간 연기할 수 있거든요. 네. 5년간 연기하시게 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가고요. 네. 5년 이후에 68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감액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 무조건 연기해야 되는구나. 예, 지금 다음 달부터 받으신다면서요. 네. 당장 전화하셔가지고 연기하셔야 됩니다. 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주셔야 돼요. 소득이 있으면 그렇죠. 연기하세요. 소득도 한 달에 1, 200만 원 받는 소득은 괜찮습니다. 그건 더 되니까. 그렇죠. 예. 자, 이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긴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개혁을 사실 원래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선진국들은 국민연금 자체, 이 공적연금 자체가 뭐 시중 상황이 연동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뭐 물가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기대여명이 늘어난다거나 출산율이 줄어든다거나 우리나라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고 20년 전, 30년 전의 장치를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러니까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확정이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빨라질 거라고. 2055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30년 후에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쓰여야 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땡겨 받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몰라서. 뭐 방송 보시는 젊은이들 죄송합니다만 네. 원장님은 어쨌든 2055년까지 그때 못 살겠구나.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진짜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연금 받으실 60대, 70대가 연금 안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또 안 되니 받으셔서 그걸 오히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써주셔라. 부동산을 팔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부동산을 팔아서 연금화하는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 근데 팔아서 부동산을 팔면 다시 부동산을 정부가 네, 네. 소득의 50%를 뜯어가. 그러니까요. 양도소득세?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높아요. 네. 정부가 연금에 대한 지원책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부동산을 팔아서 연금에다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세금을 안 매긴다든지. 그렇죠. 아니, 정부도 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잖아요. 네네. 진짜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은 뭐냐면 부자들이 집을 팔아서 연금으로 가입하게 돼요. 그러면 또 표 떨어지니까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공무원들하고 무식하지 않지. 영악한 공무원들하고 표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어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 과거에는 그 40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다시 그 돈 가지고 또 아파트를 사고 이러니까 거기에 국가가 세금을 강화했고 그랬는데 지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진짜 이걸 내가 쓰고 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짜 연금 목적, 사회를 위해서 쓰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세제를 면제해주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은 먹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순환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성인이 됐는데 요걸 집행하는 머리가 아직까지 그렇죠. 어린애야. 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바꿔야죠. 지금이 20대예요. 네. 내가 사실 처음 나와서 월급을 받아요. 네. 국민연금 드는 게 나아요? 안 드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택할 수 있다면 20, 30대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연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 구조의 문제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기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2007, 80년 이후가 되면 존속이 어려운 제도가 될 것이고 그때 뭔가 대체를 하는 방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불확실한 제도를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라라고 뭐 그냥 공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긴 하십시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방송에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많다. 정작 저는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정말 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2030은 뭐라고 있냐면 코인하고 있어요. 20, 30대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네. 거, 기술을 키우고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2030 세대는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포기한 겁니다. 내가 생산성을 키워봐야 어차피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코인에다가 몰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과연 코인에 몰빵하면 인생에 한 방이 되냐? 있는 자산마저 날리게 되는 거죠. 대다수는 그렇겠죠. 네. 네. 저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한테 능력을 키워서 돈을 벌 기회를 제대로 주고는 있는지 저는 그래서 심하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가 너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믿는 건 좋은데 너네들 세대가 아버지 세대를 믿지 마라. 집단적으로 젊은 세대 등쳐먹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유튜브에서도 늘 얘기해요. 네. 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국민연금 시스템이면 우리는 단물 다 빨아먹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럼 남는 건 뭐 있어요? 없죠. 네, 빚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개혁이 없이는 이 연금 개혁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저는 이제 뭐 이게 꼭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생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수입한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꾸준하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자생적으로 민주주의를 생성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종 지역 감정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뭐 고령화, 저출산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뭔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 이건 한 방에 해결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연금 갖고 저도 이제 고민해봤는데 네. 이제 발칙한 생각이에요. 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저 같은 사람이 현재 140만 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삶에서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훈장 하나 주는 거예요. 네. 애국이잖아. 어때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1, 20% 정도의 그 상위 소득자들이라면 안 받아도 살거든요. 그 국민연금을 안 받는 방법도 있고요.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무슨 뭐 저기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무슨 그 상품권 있잖아요. 그런 걸 줘서 쓰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거를 그 국가에 헌납하는데 어떤 형태로 사용을 되든 그런 분들한테 뭐 최고 훈장을 하나씩 준다든지 훈장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거. 네, 그렇죠. 네. 네.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의 대학 입시에 뭐 좀 가산점을 준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여하튼 이 정도면 내가 국민연금 포기할 수 있어.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포기하게 하고 연금을 고갈을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서. 네.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약속된 돈이니까 내는 건 쥐꼬리만큼 내고 4배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개 낸 돈의 한 서너 배를 받는 것 같더라고 우리 세대가.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연했던 방송하고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네. 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네.